가든바이더베이에 왔습니다. 가든바이더베이는 싱가포르의 가장 유명한 호텔, 여기 마리나베이 샌즈 위에 배 있는 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앞에 뒤에 있는 가든바이더베이의 그 빅트리, 큰 나무들 밤에 보면 이쁜데 여기 한 가운데에서 와서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 평소엔 여기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인데 지금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5% 빠졌다고 해도 뭐 워낙 오른 게 엄청나니까. 그리고 뭐 테슬라 주식도 유명하였지만 테슬라를 주력으로 사고 있는 ETF들, 예를 들어서 ARK들도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테슬라 주식을 직접 매수하진 않았었습니다. 뭐 지금도 안 했고,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미국에 들어가는 ETF나 펀드나 그런 거에는 테슬라 주식이 어느 정도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간접 투자는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직접 투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예전에 3프로TV에서 에셋플러스 강방천 회장님이 언급하신 내용은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로만 보면 고평가이고 플랫폼 기업으로 보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차로만 보면 지금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긴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인프라가 아예 없으니까. 인프라가 없고 워낙 기름값이 싼 나라라서, 그리고 전기차를 갖다가 사람들이, 국민들이 감당할 만큼 경제 수준이 안 되고, 그래서 아직은 전기차가 확산되기는 힘들겠지.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정부가 원하면 충분히 인프라를 깔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이제 오일 쪽으로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모든 자산을 매도를 했고 처분을 했으니까 내일부터 또다시 시작할 거 아니야. 테슬라 관련주 갖다가 투자를 한다면은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테슬라 주식을 직접 사는 거는 가령 올해 3월 같이 금융시장이 한번 무너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면은 사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냥 테슬라 관련 전기차 ETF를 사서 분산 투자를 하던지, 그리고 또는 테슬라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테슬라가 또 커졌고 4분기 연속 흑자도 기록을 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거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선도할 수 있는 메이저 자동차사들, 가령 뭐 폭스바겐 그룹이나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룹일 텐데, 그런 회사의 전기차의 개발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ETF가 단순히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를 개발하는 회사, BYD나 그런 회사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ETF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기차 ETF 중에 밸류체인을 딱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 업체를 전부 다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전기차에서 배터리 부분만 떼가지고 배터리 관련 사업 부분만 일목요연하게 모아놓은 LIT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배터리도 강방천 회장님이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본인은 배터리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배터리가 전기차에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업체가 원가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면 배터리 매출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자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기사로 나왔죠. 테슬라가 원가를 줄이겠다고 앨런 머스크가 그랬나? 너무 비싸다 그랬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럴 때 방법은 또 이제 리튬 관련된 기업들을 메인으로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아예 리튬을 생산하는, 광산을 가지고 생산하는 업체들도 가진 ETF도 있고. 리튬 ETF 중에 리튬 커머더티를 하는 ETF가 있고 리튬 광산업체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리튬 ETF를 하실 때는 그걸 한번, 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커머더티 중에서 이제 플래티늄이랑 팔라디움이 있잖아. 플래티늄, 팔라디움 이런 게 요즘 많이 올랐죠. 저희도 재미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 안 보고 있고, 이 친구는 재미를 진짜 많이 봤어요, 요즘. 일단 테슬라 같은 선도기업이 올라오면 선도기업을 보기보다는 그 밸류체인을 한번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미 테슬라 같은 업체를 내가 알고 있을 때는 테슬라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밸류체인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수소 관련된 밸류체인을 보면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한 예가 저희가 말한 팔라디움 같은 거, 플래티늄, 팔라디움. 수소차 관련돼 가지고 니콜라 같은 것만 투자하는 것보다도 수소도 하나의 솔루션이잖아. 수소가 솔루션입니다. 요즘 그 전기 수전의 방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뜬 게 태양광이에요 또. 왜냐면 수전의 방식은 절대적으로 이게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는
없는 수소의 한 생산 방식인데 이걸 또 태양광으로 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남은 에너지를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장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아예 수전의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는 이제는 하이코 플랜트라고 하이드로젠을 아예 납사, 그러니까 석유화학의 원료죠. 납사를 크래킹해서 만드는 하이드로젠 플랜트 관련된 산업을 하는 기업들도 봐야 될 것 같고, 또는 호주에서는 그 수소를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수소를 그러니까는 질소 분자에 결합시켜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운송을 시키고 다시 수소를 떼가지고 다시 이제는 하는 거죠. 그걸 이미 호주에서는 하고 있죠. 암모니아가 NH3예요. 수소가 H2고. 그래서 이걸 수소가 세 개가 거죠. 붙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수소 솔루션을 하는 업체들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데 다양하게 이제 종목들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엄하게 니콜라 같은 거 들어가시지 마시고 이런 게 뭔가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한번 밸류체인을 봐서 자기에 맞는 거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볼까? 요약을 해. 저부터 하면은 요약을 해보는 저의 의견인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떤 메이저 제조사에서 대박나는 모델이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폭스바겐일 수도 있고 BMW일 수도 있고, 걔는 폭스바겐의 비틀 또는 포르쉐, 이제는 기본 포르쉐 모델 등등 제조사가 언젠가는 대박을 칠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완성도도 높고, 그런 회사들이 한번 기회가 올 것 같아. 일단은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업력이 긴 회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업력이 긴 회사는 신생기업이 하는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금방 따라 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